아시다시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여행사진, 아름다운 해변, 값비싼 루프탑 만찬을 공유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갑자기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 것 같지요? 여러분만 빼고요. 자, 힘내세요. 부자들은 인터넷에서 보는 것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 대신에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 멋진 장소에 있지 않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소파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해야 할 일 목록은 상투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적어도 81%의 부자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부자들 대부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야 할 일 목록을 만들기 때문에 다음날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걱정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버진그룹의 설립자인 리처드 브랜슨은 매일 이런 종류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종이에 적어놓을 뿐만 아니라 생각나는 아이디어도 무작위로 적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미루어둔 사소한 것들을 모두 따로 적어놓는 곳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결국엔 잊어버리고 말지만요. 예를 들면 몇 달 동안 고장난 상태인 프린터를 고칠 사람 부르기, 집 청소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청소용품 목록을 작성하기, 세탁소에서 옷 찾으러 가기, 또는 잠깐만요. 이 리모컨 배터리가 나간 지 얼마나 됐죠? 여러분의 목표도 모두 적으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95%가 그렇게 합니다. 적어도 그것들 중 몇 가지를 체크할 수 있으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을 동시에 같은 목록에 올리지 마세요. 한 목록에서 성취하고 싶은 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면 쉽게 압도될 수 있고 그것을 모두 이루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기부여는 물 건너갈 거예요. 그러면 그 목록에 있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일론 머스크에겐 그런 점을 피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는 5분 단위로 작업 일정을 계획합니다. 그러면 업무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목표를 하나씩 이루는 것도 쉬워 보입니다. 그 아이디어에 찬성이에요, 머스크 씨. 아, 그런데 저 좀 우주선에 태워주실래요?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 가방, 비싼 옷, 그리고 최신 아이폰을 살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카드로 구매할 거예요. 부자들은 명품 브랜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케아의 설립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한 명인 잉그바르 캄프라드는 벼룩시장에서 모든 옷을 사곤 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코노미석을 이용했고 저렴한 호텔을 이용했고 심지어 이런 사소한 것에 돈을 아끼기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머리를 깎기도 했습니다. 부자들은 물질적인 것에 투자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경험에 돈을 씁니다. 에드 시런은 잠시 투어를 쉬는 동안 2달 동안 여행을 떠났습니다. 콘서트로부터 휴식을 취하는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악에 대한 영감을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죠. 무료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헤일리 다이버가 한 것처럼요. 헤일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슈퍼마켓에서 만난 여성,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 택시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확실히 그녀가 다양한 각도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재미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동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을 창조합니다. 이것은 시간당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할 때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TV를 보면서 쉬는 동안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개와 놀고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은 계속 늘어납니다. 사실 부자들은 TV 앞에서 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로열티, 배당금 등으로도 알려진 수동소득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전자책을 쓰고 매달 아마존 판매금의 일부를 받는 것 같은 걸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리아나 그란데처럼 히트곡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집, 아파트, 차를 빌려주고 여행 블로그를 통해 돈을 벌기 시작하고 일이 끝난 후에도 계속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처음에는 프로젝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나중에는 이전 작업의 결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6시 58분, 7시, 7시 7분 제 알람은 이런 식으로 아침마다 계속 울립니다. 스누즈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일을 시작하기 3시간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아직 다른 사람이 일어나지도 않은 시간에 운동, 명상, 레몬 워터나 커피를 즐기고 목표를 적을 수 있어요. 아침에 상쾌한 느낌일 때 부지런하기가 훨씬 쉬워요. 나중에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요.
물론 알람시계 스누즈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말이죠. 부자들은 침대를 정리합니다. 베스트셀러 습관의 힘의 저자인 찰스 듀휘그는 아침에 잠자리를 정리하면 마음을 생산적인 모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작은 일, 그리고 또 다른 작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돼서 조금씩 여러분의 하루는 성취한 크고 작은 일로 가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그냥 쉬고 싶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TV 같은 가장 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 뇌가 때때로 그런 무의미한 행동을 필요로 하더라도 솔직히 인정합시다. 그런 일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아요. 백만장자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중 60% 이상이 하루에 1시간 이하로 TV를 봅니다. 78%의 가난한 사람들이 리얼리티 쇼를 시청하는 반면 6%의 부자들만이 리얼리티 쇼를 시청합니다. 부자들은 대신 독서를 합니다. 대부분 재미로만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산책을 하거나 출근하는 동안 오디오북을 듣습니다. 무작위로 라디오를 켜고 끝없이 반복되는 아침 뉴스를 듣지 마세요. 뭔가 교육적이고 영감이 되는 걸 시도해보세요. 팟캐스트, 책, 테드토크. 밝은 면은 어때요? 여기서도 배울 게 많아요. 많은 졸업생들의 생각과는 달리 좋은 교육은 고등학교나 대학 학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기 개발과 업무에 관련하여 독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코스, 책, 웹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배움은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또한 일에 집중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워런 버핏은 하루에 80%를 책을 읽습니다. 그는 독서가 명확하게 사고하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많은 재정적인 결정들은 그가 읽은 책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조너선 프렌즈는 뉴욕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작품을 시작할 때 모든 외부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방음 작업실로 가서 불을 끄고 창문 블라인드를 닫습니다. TV, 정크푸드, 휴대폰 또는 사람들이 일하기 싫을 때 손을 대는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는 심지어 눈 가리개도 사용합니다. 물론 눈을 가리고 글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요. 부유한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간단한 메뉴를 선택합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아침으로 과일 샐러드와 뮤슬리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는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또한 얼음 목욕을 하고 체육관에 가는 대신 7분 동안 운동을 합니다. 네,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일 목록에 추가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종종 모르는 것은 언제 이 일을 그만둬야 하는가입니다. 백만장자들은 몸이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떤 기술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컴퓨터 앞에서 최대한 빨리 점심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휴식을 즐기며 앞으로 닥칠 새로운 도전을 위해 마음의 여유를 갖습니다. 또한 집까지 업무를 가져가는 일은 절대 금지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스티브 잡스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애플이 첫 아이폰 출시일을 정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잡스가 직원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을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2005년에 아이폰과 아이폰 기기들이 작동하도록 했는데 그건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와 그의 회사는 디지털 혁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